모두를 위한 PC 안내서. 이 영상을 중장년층에게 추천하는 이유. 정치적 올바름은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대표 이슈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이해는 부족하다. 중장년층은 잘 모르거나 본인이 보수라면서 PC주의를 극찬하기도 한다. 젊은 층은 이슈에 몰입했지만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 현상의 본질이 이념이 아닌 진지전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을 통해 중장년층은 청년들과 소통 및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생각한다. 오늘은 게임을 주제로 3단계로 나누어 안내한다. 1단계 게임계의 대격변. 2010년 이후 게임업계는 마치 천재지변이 난 것처럼 변했다.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 블리자드의 게임 오버워치에 나온 전쟁 영웅 솔저 76.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웅의 성향이 게이라고 발표가 됐다. 하물며 모든 영웅의 성적 지향성이 발표되며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는 성별 선택이 사라진 대신 체형 1과 2로 변했다. 그리고 게임의 여성 영웅이 남성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부성애를 주제로 큰 흥행을 이끈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는 2편에서 강한 여성이 나타나 아빠를 죽였다. 서양의 게임은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들을 없애갔다. 유럽의 유명 게임 제작 회사 유비소프트는 일본 에도 시대 배경의 게임의 흑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최근 수천 억대 제작비를 들여 단 며칠 만에 망해 화제가 된 콘코드라는 게임이 있다. 그 회사에는 논바이너리, 즉 여성 남성으로 나뉘지 않는 그룹이 존재했다. 그들의 수장격은 프로페서라고 불리며 게임에 정치적 올바름이 주입되도록 했다. 게임이 아니게 되었다. 정치적 올바름을 주입하며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혼내는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었다. 게임을 하거나 해본 젊은 남성의 비율은 최소 80%는 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자신이 즐기는 취미에 원하지도 않는 정치적 올바름이 들어가면 어떠할까? 스포츠 남자 경기에 여자가 출전한다면, 반대로 여자 경기에 남자가 출전한다면, 인종별 쿼터제가 실시된다면, 특히 서사와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 중요한 게임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젊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청년층들이 분노하고 이슈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외면적으로 알려진 현상.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내려가려 한다. 2단계 대격변의 원인. 의문. 생각해보자. 게임 개발자 95% 이상은 남성이다. 이 중 PC를 극렬히 추종할 사람은 1%도 안 될 것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서양 유명 게임 제작사 중 PC가 안 묻은 곳을 찾는 게 더 힘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일본의 게임 제작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 또한 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이 서양 게임 회사들이 원래 그랬다면 이해한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과거의 명작들을 쏟아내며 젊은 남성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몰라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프로파간다 게임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구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다양성 헌장. 여기서부터 이 현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접근이다. 대한민국에선 아직 이런 레벨의 접근은 찾기 힘들다. 그 이유는 정치, 사회의 구조 변화와 문화 현상을 묶어 설명하는 것을 터부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년층이 청년들에게 이 현상에 관해 얘기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시간순으로 유럽을 설명한다. 앞서 말한 회사 중 유럽 회사들이 가진 공통된 카테고리가 있다. 그것은 다양성 헌장이다. Diversity Charter. 다양성 헌장은 EU가 2010년도부터 제정한 헌장이다. EU의 통합된 기치 아래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등 국가별로 다양성 헌장을 가져가 국가의 특색에 맞게 수립한다. 또한 특정 정치 단체들의 다양성 헌장도 있다. 그리고 기업이 국가 다양성 헌장 혹은 특정 단체의 다양성 헌장과 계약을 준수한다는 선언을 한다. 이 헌장은 유럽 유명 게임 업체들 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아우디, BMW, 필립스 등등 대부분의 제조업체들도 가입되어 있다. 서약한 기업들은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취업을 보장하고 경영에도 다양성을 주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양성 헌장은 그저 좋은 구호의 개념이 아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행동을 명문화한다. 취업의 몇 %를 여성 및 성소수자로 뽑아라. 사내 약자를 위한 모임 구성을 장려해라. 사내 임원진의 몇 %를 여성 혹은 사회운동가로 구성해라. 다양성이 반영된 경영을 하라. 2010년 이후 우후죽순으로 기업들은 헌장에 가입하고 경영 방침은 강제되었다. 2020년까지 유력 기업들은 대부분 가입 완료하였고 그 이후 서양 게임에서 PC 사상이 주입되지 않은 게임은 찾기 힘들어졌다. 우리는 전 세계적 서양 게임업계 변화의 원인에 한 발씩 접근하고 있다. 정치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로 나타나는 구조를 이해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해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 단체별로 헌장의 이름의 청구서가 국가 정책, 기업의 경영에 강제된다. 2017년 대한민국 대선 주자들이 다양성 서약이라며 뜬금없이 팻말을 하나씩 들고 있다.
그쯤 해서 대한민국의 좌파 진지전은 좌우할 것 없이 새로운 PC운동가들이 정치에 입문했다. 맥락없는 행위는 없다. 하지만 모르니 눈먼 상태로 당한다. 2013년 롯데는 다양성 헌장에 가입한 상태이다. 3단계 기동전. 다양성 헌장이라는 진지가 구비되었다. 그것을 이용해 기동전을 펼칠 때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회사를 잠식해 갈까? 유럽 A 회사는 2018년 회사 내부 대대적 미투 운동이 발발한다. 이로 인해 회사의 주요 개발자 및 임원진들이 축출된다. 그해 A 회사의 경영진은 시민사회와 여론의 비난에 다양성 헌장을 선언한다. 그리고 경영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선언을 하며 다양성 전문 임원진을 영입하게 된다. 이 임원진은 중동계 출신 여성으로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세계 유명 회사를 말아먹는데 큰 공헌을 한 전력이 있다. A 회사는 인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의 다양성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이후 게이머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명작 시리즈에 갑자기 나타난 흑인을 보게 된다. 1조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게임들을 공장처럼 찍어대던 유럽 굴지의 회사 A는 현재 주가가 80% 이상 빠져나간 상태다. 이 이야기를 보고 하나의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것은 꽤나 많은 회사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조직을 분열시키고 권력을 획득해 자본을 습득하고 경영의 사상과 방침을 관철한다. 조직 자체를 무너뜨린다. 정치 투쟁의 보편적 행태이다. 기업은 큰 규모라도 이런 상황에선 철저히 고립된다. 생존에 중요한 기업의 이미지를 사회단체, 헌장, 언론 등이 보편적 가치라며 계속 생채기 내면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기동전이 일어난다. 백인의 사건을 아는가? 운동권 내에 성추행 및 폭행이 있었다며 대대적 조직 내 고발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지목된 특성 세력의 간부들이나 인사들이 다 쫓겨나가고 NL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했다. 이처럼 미투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런 운동권의 멍석말리식 투쟁 방식은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 모든 미투가 가짜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걸 확실한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다. 몰아세우고 가르치고 꾸짖어 권력과 이익을 획득한다. 실력만 있다면 남녀 성별이 얼마나 뽑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A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양성의 가치로 뽑힌 사람들은 조직적 정치 투쟁의 색깔이 명확하다. 그것 오히려 실력으로 경쟁해 올라갈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가 3단계의 설명이다. 4단계부터는 구체적 인간관계 혹은 이권, 제도에 대해 분석하며 대응하는 것으로 유재일 대표가 싸우고 있는 전장이다. 앞으로 우리 한국대전략연구소 회원분들이 함께 학습해 싸워나갈 것이다.